C 언어 코드가 주어졌고요. 아래와 같은 출력 결과를 얻고자 한다. 빈칸 1, 2에 적절한 코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출력 결과는 A, B, C, D, E, F, G가 출력되도록 해라. 그리고 1번과 2번에 적절한 코드를 써 넣으라는 게 문제네요. 문제를 푸실 때 출력 결과를 써 넣으시오라고 하면 잘 써 넣으시는데 이런 출력 결과가 나오도록 빈칸을 메꾸세요라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답이야 간단하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알아야 할 좀 세밀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을 보시죠. 자, 메인 함수를 보니까 여기 지금 A라는 배열을 선언하고 나서 여기에 A, B, C, D, E, F, G라는 문자열을 대입을 했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죠. 먼저 배열의 자료형이 캐릭터형이에요. 즉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진 배열, 다시 말해서 한 개당 1바이트 크기를 가진 배열을 만드는데 배열의 크기를 정해주지 않고 배열의 크기는 누구에게? 컴파일러에게 야 너가 정해. 그 대신 이런 문자열 여기에 넣어줘 라는 형식으로 지금 이 문장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것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즉 문자의 개수는 7개인데 실제로 컴파일러가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여기에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를 넣어주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묶을 때는 항상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묶는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얘를 이런 식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작은 따옴표로. 이거 무조건 에러예요. 실행이 안 됩니다. 컴파일러가 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돼. 2개 써야 돼. 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류 메시지를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크기를 정하지 않고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마지막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널 문자를 넣어준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배열의 자료형이 캐릭터형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얘들은 각각 1바이트씩이죠. 1바이트. 하나당 1바이트짜리들이에요. 1바이트.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캐릭터형이라는 게 이게 문자를 저장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문자 저장 용도로 쓰는 거지, 용도지 문자 저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 이 캐릭터형이라는 것은 1바이트 정수형을 기억하는 그런 자료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호가 있는 캐릭터형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기억이 가능하고요. 1바이트니까. 부호가 없는 캐릭터형 같은 경우는 0부터 255까지 기억을 해요. 정수를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정수를. 아니 그러면 지금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지금 A, B, C, D 전부 다 문자를 넣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쓴 거지, 실제로는 요 안이 다 어떻게 정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 이런 글자가 들어갈 때 글자는 아스키 코드로 변환되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아스키 코드라는 것은 미정보 교환용 표준 코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문자 코드 형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A라고 쓰지만
이 아스키 코드에 있는 그 테이블에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스키 코드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거기 찾아보시면은 소문자 A 같은 경우는 97 이렇게 돼 있어요. 10진수 97. 즉 97로 현재 딱 약속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요 안에 있는 글자들이 여기는 97, 얘는 98, 99, 100, 101, 102, 103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표현할 때 이렇게 문자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왜? 여기 형식 지정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C 하게 되면 얘를 아스키 코드로 바꿔서 출력해 주라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얘를 그럼 나는 그냥 10진수로 직접 출력해 보고 싶어.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이 %T 쓰고 나서 이렇게 출력해 보면 실제로 97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그런 거 나오잖아요. A에다가 더하기 1을 해라. 사실 A라는 문자에다가 더하기 1 한다는 것 자체가 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컴퓨터가 생각할 때는 97에다가 1을 더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98이네. 근데 얘를 어떻게 표시해 줄까? %C로 표시하면은 B를 표시해 주는 거고 %T 10진수로 표시해 줘. 그러면 그래 얘는 98이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감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라는 자료형을 여러분이 너무 그냥 문자만 저장하는 용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정수를 기억하는 1바이트 자료형이다. 단지 얘가 문자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형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C에서는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은 없어요. 그래서 문자열이라는 것은 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잖아요. 말 그대로 글자들이 줄을 서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을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은 자바 같은 경우는 이 스트링이라는 자료형 자체가 아예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본 자료형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집어넣게 되면은 알아서 그 문자열을 객체화 시켜가지고 여러분께 제공해 주잖아요. 반면에 C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문자를 줄을 세워서 저장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확실하게 캐릭터형 그리고 문자에 대한 개념들 좀 잡으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항상 맨 마지막은 자동으로 널 문자를 넣는다. 그럼 또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세요. 꼭 A에 7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예 여기다가 배열의 크기를 딱 고정해서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날까요? 컴파일 해보시면 에러 안 나고 그냥 실행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컴파일러가 넣어주고 싶어도 넣어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출력해 보시면 뒤에 막 엉뚱한 글자들이 이상한 글자들이 붙어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기호를 넣고 싶었는데 넣을 수 없었고 출력하라고 하니까 그냥 문자열의 끝을 만날 때까지 쭉 출력하다 보니까 뒤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쓰레기 값들이 붙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바로 그런 이유로 나타난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아마 프로그램 이렇게 문제 나오면은 쉽게 좀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우고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P는 포인터 변수죠. 변수기 때문에 값이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이 안에 P라는 기억 장소 안에 있는 이 값들은 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대신 얘는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뭘 저장한다? 주소 저장용으로만 쓰겠다라고 컴퓨터에게 약속한 거죠. 주소 저장용 변수, 주소 저장용 특수한 변수가 포인터다. 그리고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선언할 때 이 에스터리스크는 선언할 때 쓰는 거죠. 여기서 선언. 요 앞에 자료형이 나와 있으면 선언할 때 쓰는 에스터리스크고, 자료형이 안 나오고 이렇게 단독적으로 쓰일 때는 P가 가리키는 주소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 다 구분하실 수 있죠, 지금은? 자, 여기 자료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이 가리키는 이 대상이 캐릭터형이야,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문제 보시면은 가리키는 이 대상, 여기서는 지금 A잖아요. 이 A가 지금 가리킴을 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과 이 포인터 변수가 항상 자료형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료형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요건 C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바를 하더라도 자료형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료형을 일치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뭐 캐스팅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자료형을 그때 순간순간 바꿔주는 그런 연산자가 있는가 하면, 또 강제 형변환도 하잖아요. 자료형이 안 맞을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자료형을 서로 맞추기 위한 곳에서 파생된 개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주소가 건너가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가 건너다니는 크기. 요걸 포인터 변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몇 칸씩 건너다닐 거야, 너는. 너 한 걸음당 너는 캐릭터형이니까 네 한 걸음은 한 칸이야. 주소 한 칸. 알겠지?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포인터 변수 P는 너 한 칸 가 하면 얘는 그 한 칸이 얘는 네 걸음일 거예요. 왜? 인티저니까. 이해 가나요? 요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셔야만이 문제 푸실 때도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규칙과 개념이 있어야지 제대로 푸는 거죠. 여기 예전에 내가 문제 풀어보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답이 맞더라. 이렇게 푸니까 한번 떨어지고 나서 또 공부하시려고 하면은 이거 어떡하지? 결국은 여러분이 기초적인 개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조금 귀찮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게 여러분이 빨리 시험에 합격하는 지름길입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자, 어쨌든 포인터 변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해드렸고요. 또 하나 좀 길어지더라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울게요, 일단. 그리고 그러면 여기 지금 얘는 지금 선언문이에요. 근데 선언함과 동시에 배열에 주소값을 대입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형태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P라는 포인터 변수 하나를 선언했고 여기에 A를 집어넣어라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A를 복사해 넣어라. 항상 이렇게 는 표시는 복사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복사. 아셨죠? 자, 그럼 결국은 A 값 자체가 P로 복사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 A는 우리가 부를 때 A지 컴퓨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얘는 그냥 주소예요. 주소. 여러분이 C를 배우실 때 자꾸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배열의 이름은 주소다. 함수의 이름은 주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메모리에 할당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할당된다 가정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시작 번지가 있을 거예요. 100번지로 얘기합시다. 100번지라고. 그러면 이 배열의 이름이 A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자체를 A를 아예
컴파일러가 할당을 안 해요. 아예 비워둬요. A라는 이름은 아예.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메모리 할당할 때 이 A 자체를 그냥 100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A라는 이름의 기억 장소에 100을 넣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A 자체가 100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수학에서 A는 100이고 B는 A 더하기 1이야. 그럼 얘는 그냥 100이잖아요. 상수잖아요. 상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100이나 A나 같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P는 A야. P는 A의 주소야. 이거 사실 없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A 자체가 주소니까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처럼 말씀을 드리면 얘가 이제 100이라고 합시다. 100. 그럼 얘가 그냥 그대로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결국 얘가 그래서 얘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이런 사소하지만 작은 개념들 좀씩 정리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자, while문을 만났어요. 그리고 빈칸이 주어졌어요. while문 뒤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어떤 조건이 참인 동안에 여기 while문 안에 있는 블럭을 실행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지금 뭐냐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역참조 연산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디레퍼런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P는 주소잖아요. 그렇죠? 얘는 P가 가리키는 주소 안에 있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실은 여기서 역참조 연산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P의 고유한 목적은 레퍼런스잖아요. 가리키는 거잖아요. 참조잖아요. 즉 원래는 참조 목적으로 썼는데 그 목적과 반대의 역할을 하도록 해라 해서 요게 붙은 거예요. 사실은. 원래 참조 목적이 아니라 그 반대의 역할이니까 값을 가져오는 목적으로 써라. 그래 이제 이것을 역참조 연산자 이렇게 불러요. 사실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서 SLS가 포인터 변수 앞에 나오게 되면 아, 그 안에 있는 주소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조금 여기까지 레퍼런스 하다는 말에 디레퍼런스라는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 원래의 목적과 반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처럼 P가 가리키고 있는 값, 그럼 지금 여기는 어떤 걸 의미해요? 여기죠. 여기 지금 맨 처음에 이 A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P가 가리키고 있는 번지는 A가 들어있는 요 A의 0번째 번지인데 요 안에 있는 값이 지금 SLS P잖아요. 그렇죠? 즉 이걸 해석하면 A가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되겠죠. 뭐가 아닌 동안에 바로 이 조건을 여기다 넣으라고 했잖아요. 조건. 뭐가 아닌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하게 할래. 사실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갈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널 문자가 아닌 동안에 반복하라. 이 조건밖에 없어요. 배열을 계속해서 쭉 읽어서 진행해 나가는데 마지막을 만나면 끝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조건을 써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사실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0을 넣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거 0이니까 숫자 0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스키 코드 0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는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그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널이라고 부르죠. 널 문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문자다. 그래서 이 널 문자를 의미하는 0을 바로 써줘도 돼요. 여기다가 0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냥 널, 얘는 그냥 비어있는 문자 자체를 의미하는 그냥 약속된 기호예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용부를 쓰고 나서 역슬래시 0을 쓰는 거예요. 즉 요렇게 0을 쓰게 되면요. 얘는 아라비아 숫자 0을 아스키 코드로 대입해서 넣어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넣어버리면 얘는 문자 하나 0이라는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생각할 때는 얘 81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요거 역슬래시 0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케이프 시퀀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확장 제어 문자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역슬래시라는 게 앞에 나오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0을 0 자체로 보지 말고 어떤 약속한 특수한 역할을 하는 기호로 해석해라 그런 의미잖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역슬래시하고 n 쓰잖아요. 요거는 줄바꿈하라. 즉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의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잖아요. 역슬래시 n. 자 이렇게 쓰듯이 여기다 쓰고자 할 때는 이렇게 인용부호 하나 해가지고 역슬래시 0을 쓰게 되면 얘도 뭘 의미하는 거다? 바로 널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그런 기호로 인식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 안에 있는 값이 배열 안에 있는 값이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while문이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즉 아닌 동안에 하라고 했으니까 아닌 동안이니까 그렇죠. 아닌 동안에 즉 만나게 되면 얘는 while문은 종료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째 그냥 0으로 쓰는 방법 하나. 두 번째 널이라는 약속된 기호를 쓰는 방법 하나. 셋째 작은 따옴표를 쓰고 나서 escape sequence를 쓴 다음에 0을 쓰는 방법 하나. 셋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쓰시면 이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문장이죠. 자, 이제는 값을 인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값을 뭘로? %C, 즉 캐릭터 형태로 아스키 코드로 바꿔 출력하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숫자 97로 되어 있는데 걔를 문자로 바꿔 출력해라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출력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죠? P가 가리키는 값을 출력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주소가 고정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주소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만 쓰게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A만 계속 출력이 될 거예요. A만 7번 출력되고 말 거예요. 이렇게만 쓰게 되면. 그래서 이 주소 값이 계속 증가되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뿔뿔을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게 만약 앞에 붙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앞에 붙게 되면 P값이 증가한 뒤에 값이 출력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쓰셔야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요건 어떤 의미예요? 두 개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즉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출력하고 나서 어떡하라? P를 뿔뿔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값을 출력하고 나서 하나를 증가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떤 의미예요? P는 P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지금 이 P 안에 있는 값들이 계속 바뀌어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초기 값에서 계속해서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1이라는 의미가 몇 칸짜리다? 한 칸짜리다. 왜? 우리가 처음에 포인터를 선언할 때 야 너는 내가 1이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 한 칸씩만 가는 거야. 이렇게 미리 얘기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 인티저 형태로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1이라고 쓰게 되면 몇 칸씩 가요? 4칸씩 건너가는 거죠. 4칸씩. 이게 바로 포인터의 보폭을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몇 칸씩 읽을 것이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딸을 중심으로 몇 칸 이동해서 가져올 것이냐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P는 P 플러스 1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은 값을 출력하고 나서 P 뿔뿔이 이루어지니까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요 안에 내용들 다 출력하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바로 문장은 되게 짧고 단순하지만
요 안에 이러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이렇게 녹아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이 정보처리 기사 시험 문제를 보면은요. 그래서 대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 또 말씀드립니다. 정답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정답 1번에 들어갈 것은 세 가지. 뭘 써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0을 써도 되고 널 써도 되고 백슬래시 0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세 가지가 전부 다 정답이고 뒤는 이렇게 쓰면 정답 처리될 거다. 자, 제가 오늘 되게 잡다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당락을 가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것들이지만 꼼꼼히 개념들을 정확히 살피셔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고 절대 감으로 풀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